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임진왜란사를 전개해가는 와중에 제 마음속에는 항상 2차 진주성 전투를 향해 달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7년, 조을전쟁 7년을 통틀어 최대의 전투, 최고의 전투, 양군 합하여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전투, 임진왜란의 단면을 낱낱이 보여주는 전투, 나에게 임진왜란의 그 수많은 전투 중에 하나의 전투를 꼽는다면 무슨 전투를 꼽을 것인가 고민도 하지 않고 제가 언급하는 2차 진주성 전투. 이 전투 속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훈과 감동과 증오와 분노와 안타까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정이 다 드러나게 해주는 전투, 2차 진주성 전투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1592년 4월에 전쟁이 시작됐죠. 4월 13일 날 일본군이 침략을 하여 20일 지난 5월 3일 날 한양을 점령합니다. 한양은 점령했다가 얼마 만에 되찾습니까? 그러니까 1592년 5월 3일에 빼앗긴 한양을 1593년 4월 20일에 되찾았으니 거의 1년 만에 되찾은 거 아닙니까? 일본군은 어찌저찌하여 무사히 남쪽의 외성으로 도망쳐서 이렇게 남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당시 포르투갈 선교사 프로이스 기록에 입각하면 한양에서 도망쳐 내려가는 일본군의 기록도 참 끔찍하던데, 배고팠고 사기는 저하됐고 많이 병들었고 부상당했고, 이때 조선군이나 명나라군의 추격전이 제대로 전개되었으면 전멸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시작전권을 선조가 명나라에게 내어주었고, 명나라는 일본과 나름 휴전 협상을 성공했고, 오히려 일본군이 남쪽으로 도망가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명나라 군대가 따라가면서 혹시나 조선군이 일본군을 공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명나라 군대가 했으니, 여러분, 우리를 침략해서 우리 강토를 짓밟았던 자들이 그냥 무사히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온 일본군들에게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실제로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주인장이라고요, 이게 한번 전시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공격 명령서입니다. 여러분, 1차 진주성 전투 1592년 10월에 김시민 장군이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주 대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본군은 그때 패했기 때문에 그 패전을 보복하기 위한 전병력을 동원해서 공략할 것, 진주 목사의 목을 베어올 것. 이때 진주 목사는 김시민 장군이죠. 일본은 당시 진주 대첩이 끝나고 김시민 장군이 전사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시민 장군이 진주성의 목사였기 때문에 모쿠소라고 해가지고 일본에서 굉장히 공포감을 주는 인물로 전해져 있었는데, 그 김시민 장군의 목을 베어올 것, 진주성 내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말살할 것,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런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주성을 공격하라는 명령서가 5번 내려옵니다. 그러면 명나라와 휴전을 하고 지금 현재 남해안까지 내려와 있는 이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명령이 마땅찮죠. 간신히 휴전하고 한양에서 살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는데 이제 다시 조선을 공격한단 말이냐. 그럼 이건 휴전 협상을 깨자는 거고, 과연 우리가 이 한반도 조선 땅에서 명나라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냐. 토요토미 히데요시 관백이 현재 조선의 상황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 솔직히 이 명령 받들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일본군들 입장에서도. 그런데 일본군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위와 그 다음 자신의 영지는 일본 땅에 있고 자신의 가설들이 어찌 보면 토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볼모로 잡혀있는 입장에서 그 명령을 듣지 않을 수 없죠. 이때 명나라군은 어디까지 와 있었냐면 이 도시 순천입니다. 남원입니다. 대구입니다. 이쪽에서 명나라 군대가 이렇게 더 이상 일본군이 북상을 못하도록 막고 있는 상태에서 일본군이 여기 있는 진주성을 공격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명나라도,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너희 지금 휴전해서 살려서 내려보냈는데 이제 와서 진주성을 공격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권희 씨가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명령서를 받았다. 그리고 우리도 치열하게 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 조선군이 진주성을 수비하지 말고 진주성에서 그냥 나가면 우리가 서로 인명피해 없이 이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명나라가, 그래, 우리도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만약에 명나라 군대가 진주성 들어와 버리면 이거 다시 전쟁 시작입니다. 일본군이 공격을 했을 경우. 근데 명나라군은 일단 꽁무니를 뺍니다. 명나라가 꽁무니를 빼니까 당시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도원수, 권율도 진주성 근처까지 왔다가 당시 일본군의 병력이 30만이라고 뻥을 쳤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놀래가지고 진주성 들어가는 걸 포기합니다. 이때 자료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니씨 이야기입니다. 난중 잠록이라는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관백 토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지난번에 군사를 보내었다가 진주에서 좌절을 당하였으므로 여러 장수로 하여금 힘을 다해 그 성을 쳐서 무찌르려고 하는데 나는 중지시키고자 하나 기요마사, 가토 기요마사, 호랑이 가토 듣지 않으니. 왜 호랑이 가토야? 워낙에 조선의 호랑이를 많이 사냥해서 호랑이 가토라는 별명이 붙은 거 아닙니까? 듣지 않으니 일본군이 진주로 진입하면 성을 비우고 부딪히지 마라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였다. 선조실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고니씨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본군의 병마 30만이 진주에 왔다. 감히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조선 저 정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쟤네들이 남해안에 외성을 짓고 지금 완전히 바다 건너 가지 않아서 선조도 그렇지 않아도 기분이 상해 있는 판국인데 다시 진주성을 공격한다고 합니다. 근데 남해안에 있는 일본군의 병력이 30만이라고 합니다. 이 30만의 공격을 지켜내기 위해 진주성으로 다 들어가서 지키라고 선조도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명나라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명나라는 진주성을 비우라고 합니다. 권율도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이러할 때 진주성을 지키러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임진을 한 당시 의병장 중에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었던 창의사 김천일. 이 김천일이 강화도에 있었다가 진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역시 전라도의 의병장입니다만 경상우도 병마사 역할을 하고 있었던 최경회 역시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성이 뚫리면 호남이 뚫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충청도 병마사까지 승진하고 있었던 황진이 진주성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 전에 경상도에 하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임진왜란 발발하기 전에 통신사절단로 황용길과 김성일이 건너갔고 황용길은 일본의 침략이 있을 것 같다. 근데 김성일은 아니다. 일본은 우리를 침략할 만큼 그런 역량도 안 된 나라다라고 했다가 임진왜란이 발발하니까 김성일이 죽으려고 했다가 유성룡이 간신히 김성일을 살려서 경상우도 관찰사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정말 의병장들을 제대로 활용했고 실제로 1차 진주 대첩 당시에도 김성일이 바로 김시민 목사와 함께 진주성을 함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2달 전쯤에 김성일이 죽어버립니다. 이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경상우도에 뛰어난 의병장이 많았습니다. 곽지우, 김면, 정인홍. 이때 실은 경상도 의병의 총사령관이 김면이었습니다. 그 김면이 1593년 3월에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2차 진주성 전투가 발발하기 석 달 전에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 김면의 병력이 상당수 곽재우에게 갑니다. 원래 곽재우의 의병은 수백에 불과했습니다만 김면의 병력이 합류하면서 한 2,000병력까지 가게 됩니다. 그 김성일을 대신해서 경상우도 관찰사 역할을 김늑이라는 사람이 대신하는데 이 김늑과 여러 의병장 곽재우와 뭐 여러 장군들이 바로 진주성 위에 의령에서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시 경상우도 관찰사 김늑이 곽재우에게 명령합니다. 진주성이 위기니 2,000의병이 있지 않나. 2,000의병으로 진주성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곽재우가 내 이 의병 병력은 지금까지 100번 싸운 전투 경험이 있는 병력인데 진주성은 지금 왜군 10만을 죽었다 깨나도 막을 수 없다. 무조건 패하는 전투에 왜 죽으러 들어간단 말이냐. 이거는 국가적 선시이다. 나는 진주성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김늑이 어찌 일개 장군이 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않는단 말이냐. 그러니까 곽재우가 나를 죽여라. 나를 죽여도 나는 진주성에 들어가서 내 부하들과 몰살당하기 싫다. 곽재우를 과연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곽재우는 실리를 생각했죠. 지금까지 게릴라전의 승리였죠. 이렇게 전투 경험이 많은 부하들을 진주성에서 수성전을 전개하면서 죽게 할 수 없다는 것도 곽재우 입장에서도 이해가 갑니다. 더 웃긴 건 뭐냐면 사령관 김늑 이 새끼는 자기도 진주성에 안 들어가요. 지는 무서워서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곽재우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충청도 병마사 황진이 들어갑니다. 참 황진 이야기 진짜 다음 시간에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여러분 1592년에서 1593년 2차 진주성 전투까지 진짜로 여러분 임진왜란사 여러 기록을 보면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문부,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선거의,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정기룡,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 근데요, 황진 장군 죽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육지에서 황진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 1593년이면 이순신 장군이 1592년에 옥포, 하포, 적진포에서 사천, 당포, 다항포에서 한산도에서 앙골포에서 부산포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삼품 전라 자수사 이순신은 지금도 정삼품입니다. 우리가 광주 목사면 정삼품 정도 되는데 권율이 광주 목사였다가 도원수까지 승진하긴 합니다만 도원수가 종2품이니까 한 칸 승진한 거죠. 여러분 이역길은 계속 뭐 죽을 때까지 전라 우수사였고요. 나중에 이순신이 한 칸 승진하는 게 종2품 삼도수군 통지사입니다. 그런데 황진 장군은 얼마나 활약이 대단했으면 처음 여러분 웅치이치 전투 당시에 화순 동복 현감이었어요. 현감이면 여러분 종6품입니다. 지방관 중에 가장 품계가 낮은 품계인데 어떻게 전쟁 발발하고 6개월, 7개월 만에 도지사가 됐어. 도지사면 여러분 종2품이고 이때 도병마사인데 이 도병마사 황진은요. 전쟁 6개월, 7개월 만에 이순신을 뛰어넘어서 승진을 해버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황진은 충청도 병마사인데 진주성에 들어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곽재우가 황진을 만납니다. 실제로 술 한잔 마셨을 것 같습니다. 황진에게 너는 충청도 병마 절도사로서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고 조정에서 너에게 명령을 해서 진주성에 들어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진주성에 들어가려고 하냐? 내가 생각할 때 진주성은 절대 수비해내지 못한다. 진주성을 빼앗기는 것도 아깝지만 당신 같은 인물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죽는 게 국가에 더 큰 손실이다. 나와 함께 밖에서 싸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곽재우가. 근데 황진은 김천일과 진주성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내가 김천일과 약속을 했는데 외로운 처지에 어찌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나. 죽을지라도 나는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 황진은 진주성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진주성으로 들어가는 황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곽진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누구의 선택이 옳습니까? 명분입니까? 실리입니까? 곽재우는 실리를 선택했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나라의 소중한 땅을 싸움 한 번 없이 어떻게 적에게 내어줄 수 있겠냐라는 황진은 명분을 선택하면서 진주성으로 들어갑니다. 진주성으로 황진 장군이 700병력과 함께 들어가니 진주성의 성민들이 황진 장군이 왔으니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2차 진주성 전투에 일본군 누가 참전하는지 아까 수정실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충청병사 황진은 진주성 수비와 직접 관계가 없으니 밖에서 싸우는 게 옳겠다 하니 황진이 말하기를 나는 이미 창의사 김천일과 더불어 공약을 하였으니 저버릴 수 없다. 이 어떤 사람이 곽재우라는 거는 수없이 많은 역사서에서 다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히데요시 명령에 의한 진주 공성대를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나 진짜 그냥 모든 장수들 여러분 호랑이 가토 임진왜란 당시 2선발 구로다 나가마사 3선발 모리요시나리는 이상합니다. 여러분 제가 봤던 책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 모리감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 당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은 실려 있습니다. 시마즈 요시히로 우리 그 안견의 몽유도원도 빼앗아갔던 실제로 여러분 이 당시 임진왜란에 참전했을 때 최고의 전국시대 유명한 장수 시마즈 요시히로와 여기 고바야카죠. 이 둘은 정말 뭐 일본사에도 유명한 인물들인 건 뭐 일본사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니시 유키나가 1선발 소요시토시 스시마섬 성주 다테마 사문에 나왔네. 도간용 뭐 일본 드라마의 주인공 다테마 사문에가 한 30년만 일찍 태어났으면 오다 노부나가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도쿠가 이에야스가 아니고 이 사람에 의해 전국시대가 통일되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뭐 무력 100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키타 히데이의 토요토미 히데요시 양자로서 임진왜란 전체의 총사령관 이시다 미스나리 나중에 무슨 전투야? 새끼가라 전투에서 서군의 총사령관 이시다 미스나리 모리 집안 고바야카와 그럼 이 사람들 싸우는 건 진주성의 6천 병력 중에 자 그냥 까놓고 말씀드릴게요. 김천일 의병장 이때 연세가 60 거의 다 되셔서 갑옷을 혼자 입고 있기도 힘든 최경애 실제로 나이가 60이 넘으셨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리더지 실제로 칼 들고 창 들고 돌 던지고 활 쏘고 싸울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병력들 한번 보십시오. 25,000, 26,000, 18,000, 13,000, 8,700, 93,000 그리고 당시 수군까지 진주성 앞에 일본 수군까지 들어왔다라고 하니 10만 병력이 넘게 하나의 성을 공격한 거죠.
조선군은 딱 한 명, 황진. 황진과 이 인물들 간의 8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전투를 다음 시간에 뜨겁게 만나겠습니다.